오늘 코로나19 현황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63명의 확진자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외 유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지금 해외 유입 사례가 지난 4월 5일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해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 해외 유입 사례가 조금 있었던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에서 많이 진정이 됐었을 때가 있었긴 네. 했지만 그때는 두 파트가 모두 이제 환자 수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금 환자 수가 느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지역 사회 감염은 조금 잠잠해질 여지가 보이는 반면에 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최근 2주간은 86명으로 비슷한 정도의 이게 추이를 보이지만 예. 미국과 유럽이 지금 조금 봉쇄를 완화할 그런 기미가 보이고 예. 또 북반구인 브라질에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게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시설 확충이나 인력적인 거 또 그 사람들을 이제 자가격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해외 유입의 경우 대부분 이제 자가격리 혹은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검역에서 발견된 게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가 조금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가격리 과정에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쉽다고 생각하기는 쉽겠지만 예. 지금 추이를 보면 이제 사실은 자가격리하는 과정에도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사실 앞으로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기면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거를 원칙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자구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의 상황은 국내 발생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교회 사찰에 이어서 성당 얘기를 저희가 할 텐데 바로 경기 고양시 원당 성당입니다. 여기 지금 집단 감염으로 폐쇄된 상황인데 미사에 참석한 인원이 620명이라서요.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원당 성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이 확진자고 예. 실제적으로 신도에서 6명, 그들의 가족에서 2명 그렇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620명이나 예. 거기에 미사에 참석을 하셨고 또 그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교회나 이런 이제 종교 집단의 특징이 어떤 일부 층에 국한된 연령층이나 뭐 직업층에 국한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예. 전국 곳곳에서 여러 개 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확진자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교회나 이전의 예를 보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원당 성당 사례 역시 미사 후에 식사 등 소모임을 통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모레죠. 10일부터 예배 외 소모임, 행사 뭐 이런 것들, 식사 다 금지하겠다. 그리고 QR코드도 도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감염 확산 차단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실질적으로 소모임을 막게 된다면 아무래도 감염 확산이나 이런 데 좋은 효과를 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전자명부라든가 QR코드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는 게 확실히 효과는 있기는 하겠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소모임은 이 어떤 규제가 없는 반면에 예. 종교 집단에 대해서만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한데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이 집단이 지금 고위험 집단이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필요하고 전방위적으로 조금 미리미리 실시를 하는 것들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예배나
어떤 미사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전후에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그 감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 전자 출입 명부 이거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역으로 보면은 대전에서 확진자가 늘었는데 여기 지금 백화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경로 파악이 아직인 것이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 명의 직원은 대전 서의원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예. 이제 그중에서 서의원을 방문했던 50대 여성이 예. 이전에 6월에 29일에서 30일 또 1일에서 4일까지 그 의원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전파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대 여성인 140번 환자의 네네. 감염 경로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층 인터뷰나 이 경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광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통보 이후에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10여 시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제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잠적 기간에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를 갔었는지 또 방역 당국이 이걸 추적해야 되는 숙제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자가격리자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될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일용직이시기도 하고 이제 보도에 의하면 부인이 이제 아프시기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일용직을 유지하시느라 이렇기도 하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국민들의 입장으로는 그 원래 있던 곳에서 55km나 되는 데까지 가셔서 이제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갔기 때문에 네. 동선이 마치 젊은 사람들처럼 지금 기른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거를 하기가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 방역의 입장이라던가 등등을 생각하면 국민 모두가 지금 이때는 방심이 가장 큰 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희생하는 거를 발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당국에서는 어떤 법적인 그런 제재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참 그 사유가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잠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어쨌든 이 자가격리가 우선인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요. 좀 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마스크 얘기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12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스크 대란이라는 표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또 도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대로 폐지해도 될까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조금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금방 이제 휴가철이 다가와서 또 그러게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제재가 없으면 얼마 정도 살 수 있는 제재나 이런 게 없다면 예. 또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이 공급이 이렇게 균일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예. 아마도 이제 법적으로 이걸 하기로 한 게 11일까지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간 그 마스크 만들어지는 양이 1억 장이라고 하여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방안을 시작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어쨌든 추이를 조금 만약에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추이를 좀 면밀히 관찰을 해서 예. 통계를 조금 잘 보아가면서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예. 그와 함께 이제 앞으로 며칠간에 걸친 이 발생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달라지지 않는 거는 마스크를 쓰고 계속 생활해야 하는 거는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변할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1억 장이라는 거에 맞춰서 한번 좀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걱정되는 지점이 여전히 있지만 일단 일요일부터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마스크 구매할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해외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요,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제 공공연연하게 이 마스크를 기피해왔던 지도자 중 한 명인데 브라질의 경우는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도자의 안일한 인식이 사태를 키웠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 특히나 행정부의 수장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는 어떤
이런 19 이런 거에 미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뭐 인터뷰나 이런 거를 응했다는 것으로 봐서 이제 어떤 책임감,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거에서 벗어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브라질에서의 이런 어떤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방역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서 예.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바이러스의 변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여기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의료진이 하이드록시클로리퀸 이게 그 말라리아 치료제죠. 근데 네.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의료진들은 첫 번째로 쓰는 거는 하여튼 그래도 상당히 중증일 때는 덱사메타존을 생각을 하지만 예, 예. 어느 정도 경증에 입원 환자에는 남데스비르를 지금 쓰는 것을 예, 예, 요구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저희가 생각하는 치료 방침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예. 부작용이 많은 거라서 이게 치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탈퇴를 결국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그간 WHO가 좀 중국 편향적이다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미국인데 사실 코로나19의 이 국제적 공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결정은 미루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그런 걸 결정하더라도 내년 7월 이후에 시행이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합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강대국에 해당하는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은 무책임한 것 같기는 하고요. 예. 하지만 거기에 빌미를 준 것도 WHO가 빌미를 주지는 않았다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처음부터 어떤 방역의 대책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권고를 하거나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야 할 텐데 예, 예. 처음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대응을 했거든요. 마스크 사용은 네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양면에 있어서 다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시 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 공기 감염에 대한 부분인데 WHO도 이 의학계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일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공기 감염에 대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도 개정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이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이제 네. 기존에 마스크를 쓰거나 손을 씻거나 이런 지침은 똑같은데 이제 저희가 거리두기를 할 때 2m 정도의 간격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공기 감염으로 간다면 그거보다 좀 더 먼 거리로 갈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준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적절한 포인트를 지금 잡을 수는 없긴 하지만 예. 변형돼야 될 부분이라면 그 2m 거리에 대한 어떤 안전성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